고아원의 작은 방에서 김일애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서는 한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 딸,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6살 이래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울어? 옆 침대에서 같은 또래의 친구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이래와 미영이는 고아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울고, 웃는 단짝이었습니다. 저 엄마처럼 나도 저렇게 안아주는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 이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도 TV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엄마 아빠가 생길 거야.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지만 이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온 지 벌써 4년이 지났다는 것을. 2살 때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다 놓고 사라진 것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뒤돌아서 걸어가는 발소리만큼은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하루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놀이시간을 갖고 저녁을 먹은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끔 입양 희망자들이 오면 아이들은 모두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래는 그런 날이 두려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선택받고 자신은 혼자 남겨질까봐. 어느 날 저녁, 이래는 미영이와 함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들이 보였습니다. 미영아, 저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래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겠지.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미영이가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이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 둘 다 예쁜 가족을 만날 거야. 미영이가 이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이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응, 평생 친구. 미영이도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미영이에게 입양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입양 전날 밤 미영이는 이래 옆에 누워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야, 나 내일 새 엄마 아빠와 함께 집에 가게 됐어. 미영이의 목소리는 기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미영이 정말 좋겠어. 이래야, 미안해. 나 혼자 먼저 가게 됐어. 미영이는 작은 가방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미영이가 행복하면 돼. 이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나도 데려가 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새 부모와 함께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이래는 창가에서 그들이 타고 간 자동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 이래는 더욱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끌어안고 TV에서 본 그 엄마처럼 자신을 안아줄 사람을 꿈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왜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이래를 불렀습니다. 이래야, 너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부부가 계시단다. 원장 선생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이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린 그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11월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이래는 고아원 원장실에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이었고 여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 이래야. 나는 김성태 아저씨고 이분은 주란 아줌마야. 남자가 이래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의 엄마, 아빠가 되고 싶단다. 주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래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갑자기 현실이 되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래야, 성태 아빠와 주란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주고 싶어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단다. 어떠니? 이래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태의 눈에서는 진심이 느껴졌고 주란의 표정에는 자신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래야,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성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는 길에 이래는 뒤돌아보았습니다. 4년 동안 살았던 곳, 미영이와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주란이 말했습니다. 이래야, 우리 집은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집이야. 네가 좋아할 만한 방도 준비해 두었단다. 성태도 운전하면서 말을 보탰습니다. 이래야 우리 가족이 되면 3명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래는 멋있고 정겨운 집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잔디 밭들이 깔려 있었고 현관에는 이래를 위해 준비한 작은 신발이 있었습니다. 이래야, 여기가 네 방이야. 주란이 이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새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예쁜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귀여운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포근해 보이는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제 방인가요? 이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부터 이 방은 완전히 내 것이야. 성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날 저녁, 3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주란이 직접 끓인 미역국과 따뜻한 쌀밥, 그리고 이래가 좋아할 것 같다며 준비한 달걀말이가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늘 여러 아이들과 함께 먹던 식사였는데 이렇게 가족끼리만 먹는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래야, 많이 먹어? 주란이 이래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가족인데. 성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야, 아빠가 너를 위해 저축을 해야지. 우리 이래가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정말요? 이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이래의 미래를 위해서. 성태가 이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란이 이래 곁에 앉아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성태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래는 고아원에서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이것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품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입양 후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태는 제조업체 가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주란이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부족함 없이 세 사람은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성태와 주란이는 이래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학교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래야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주란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꼭 물어봐야 해. 성태도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래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성태는 일에서 돌아와 이래의 하루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래야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요, 아빠.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어요. 이래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딸 정말 똑똑하네. 성태는 이래를 높이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아빠, 저 더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이래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란이는 늘 이래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보다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래야 친구들과 나눠 먹어.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더 맛있단다. 알겠어요, 엄마. 학교에서 이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에다 누구와도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시락을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을 본 선생님은 항상 이래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세 가족은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놀기도 했습니다. 아빠, 저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이래가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공주님이 타고 싶다면 타야지. 성태가 이래의 손을 잡고 함께 타러 갔습니다. 주란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래 정말 예뻐 보인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TV를 보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래는 고아원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내일 학교에 발표가 있다고 했지? 아빠가 도와줄까? 성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도와주세요. 이래는 기뻐했습니다. 밤늦도록 성태는 이래의 발표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주란이도 곁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래가 최고로 잘할 거야. 주란이가 이래의 뺨에 뽀뽀해 주었습니다. 이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꿈꿔온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밥,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래가 자라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의 그림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태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작은 제조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성태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태는 점점 늦게 들어왔고 주란이는 식당 일이 힘들어 항상 피곤해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래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요? 주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성태의 목소리도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래 학원비도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 성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래는 숙제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이래가 들어요. 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래는 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래는 학원을 그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야, 왜 갑자기 학원을 그만 가려고 해? 주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래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래는 계속 학원에 다녀야 해. 아빠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14살의 이래는 점점 복잡해지는 가정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삐뚤어져 갔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일에 반항했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이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왜 이러니? 선생님께서 네가 수업 시간에 장난만 친다고 하시던데. 주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저는 아줌마의 진짜 딸도 아니잖아요. 이래가 소리쳤습니다. 주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래야, 그런 말은 정말 지겨워요. 왜 저를 데려왔어요? 그냥 고아원에 있는 게 나았을 거예요. 이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주란이는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태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가 그런 말을 했다고 성태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래도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나 봐요. 주란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와 이야기해 볼게. 성태가 이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래야, 아빠야.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이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래의 반항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래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집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밤늦게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이래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고아원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래야, 이래야. 성태와 주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래를 찾아온 동네를 다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래야, 미안해. 성태가 이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네 마음을 몰라줬구나. 이래야, 엄마도 미안해. 네가 힘들었구나.
주란이도 눈물을 흘리며 이래를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도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이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래야, 아빠가 요즘 일이 힘들어서 너에게 신경을 못 써줬구나. 하지만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 절대 잊지 마. 성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래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오히려 네가 있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주란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래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특유의 감정 기복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이래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이래 사춘기의 반항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성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래에게만은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태가 이래에게 말했습니다. 이래야, 아빠가 너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했지? 힘들어도 절대 쓰지 않고 있단다. 우리 이래가 나중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아빠, 그런 돈 없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부모라는 게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빠는 이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성태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래는 성태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그리고 가끔 전화로 사업 파트너들과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성태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이래는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주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일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가정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다리가 부어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이래가 주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래야. 엄마는 우리 이래 때문에 힘이 나는 걸. 주란이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래는 점점 부모님의 희생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감이 이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주란이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몰려와 정신없이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바쁘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비 때문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주란이 답하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주란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빨리. 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주란을 부축하며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주란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주란을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식당 사장이 성태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성태 씨인가요? 주란 씨가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고 있어요. 성태는 일을 모두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래는 학교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풍입니다. 뇌출혈로 인해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어요. 당분간은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가 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그날부터 주란이는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엄마를 보며 이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란이 무언가 말하려 해도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좋아지실 거예요. 이래가 주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주란의 눈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전달할 수 없는 답답함이 얼마나 클지 이래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태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사업 때문에 나가야 하는 시간, 주란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 그리고 이래를 챙겨야 하는 시간.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빠, 제가 엄마 돌볼게요. 이래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학교나 열심히 다녀라. 이래야 아빠가 너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원하는 일 하렴. 성태는 여전히 이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래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밤늦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혼자 한숨을 쉬는 모습을, 가끔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이래는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성태의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아빠, 병원에 가세요. 이래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성태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갔고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감기일 뿐이야. 성태는 여전히 웃으려 했지만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정말 걱정돼요. 엄마도 아프신데 아빠까지. 이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래야, 아빠는 튼튼해. 너만 잘 자라주면 아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성태가 이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성태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란을 돌보는 일과 이래를 챙기는 일, 그리고 경제적 압박까지 모든 것이 성태에게는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이래가 방문을 열었을 때 성태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래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여기 응급 환자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이래는 성태 곁에서 계속 불렀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각오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성태는 의식을 잃은 채로 이틀을 더 버텼습니다. 마지막 순간 잠깐 의식을 찾았을 때 성태는 이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래야, 아빠가 너를 사랑. 성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아빠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이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저축한 돈 잊지 마라. 그것이 성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래는 처음으로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래야, 힘내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조문객들이 위로했지만 이래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분들, 성태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들 성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태 씨는 정말 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이래양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곤 했거든요. 한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이래양 때문에 힘든 일도 참고 견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래는 더욱 슬펐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래는 주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란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욱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주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이래가 주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왜 나는 항상 혼자가 되는 거지? 이래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11년 만에 이래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삶,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이래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엄마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만류했지만 이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래야, 학교는 꼭 다녀야 해.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야. 담임 선생님이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엄마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나중에 검정고시라도 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란이는 말을 하려 해도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래는 주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엄마를 씻겨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주란의 상태를 살펴가며 적절한 음식을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는 것도 이래의 몫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이래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배려해주려 했습니다. 이래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시간 조정도 가능하고. 감사해요, 사장님. 괜찮아요. 이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주란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고 있을 때 이래는 이미 어른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래는 23살이 되었습니다. 또래들은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구하며 각자의 꿈을 펼치고 있었지만 이래는 여전히 엄마를 간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예전 친구들과 연락이 닿기도 했습니다. 이래야, 우리 서울에서 같이 일하지 않을래? 좋은 직장도 소개해 줄 수 있어. 친구들이 제안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엄마를 돌봐야 해서. 이래는 늘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분도 중요하지만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친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란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래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친구들이 서울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좋은 직장도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래는 옷가지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떠날 수 있을까?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 있을까? 주란이의 방을 바라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주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래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래는 말을 시작했지만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주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엄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이래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주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 이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나를 가족이 버리고 고아원에 보냈듯이 내가 엄마를 버리는 건가? 그런데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아빠라면 뭐라고 하실까? 성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야 너는 착한 아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빠는 이해할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래야 가족이란 서로 책임을 지는 거야. 엄마가 너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는 네가 엄마를 돌봐드려야 해. 새벽까지 고민하던 이래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래는 가방을 다시 풀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디도 안 가요. 우리 함께 있어요. 이래는 주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를 버렸던 세상처럼 나는 되지 않겠어. 엄마가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도 엄마를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이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래가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등기 우편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뭐지? 이래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평소 증권회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궁금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보유 현황 통지서 이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지서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수량 41,024주 현재 가격 5만 원 총 평가액 20억 건 20억. 이래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이래. 맞았습니다. 급히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제 명의로 된 주식이 이렇게 많다니. 네, 맞습니다. 20년 전부터 김성태님 명의로 매월 일정 금액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신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상속인이 기미래님으로 되어 있고요. 이래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저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속 절차를 위해서요. 오, 네. 계좌 개설 당시 비밀번호로 등록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메모가 있는데요. 사랑한다 내 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이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저를 위해 2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구나. 엄마를 버리려고도 했었는데 이런 불효녀에게 아빠 죄송해요. 이래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생활이 힘들어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돈에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이래의 미래를 위해서. 이래는 급히 주란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이래는 통지서를 주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란의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이해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주란도 눈물을 흘리며 이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급여의 일정 부분의 금액이 항상 비었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성태의 사랑이 마침내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래는 증권회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 아버지의 투자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2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투자하셨어요. 처음에는 월 100만 원부터 시작하시고 나중에는 월 30만 원이라도 매달 입금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위해서. 이래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딸의 교육비 및 미래를 위한 자금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정말 좋은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이래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늘 하던 말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래야 아빠가 너를 위해 저축하고 있단다. 그것은 통장도 없었고 단순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0년간의 실천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이래와 주라는 새로 단장한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로 다시 꾸며졌습니다. 주란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고
손잡이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거실에는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서 일해가 없는 시간에도 주란을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활 운동 어땠어요? 일해가 물었습니다. 아주 좋았어. 주란은 예전보다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와 좋은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1층에는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레네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레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카페를 연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이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계속 쓰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레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학생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주부들은 아이들과 함께 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래야 여기 커피 정말 맛있구나. 단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이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주란이도 좋은 날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 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어려워도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반겼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정말 자상하세요. 손님들이 주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예요. 많이 아프셔서 말씀은 어려우시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하세요. 이래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주라는 말은 어려워도 손짓으로 이래에게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카페 메뉴를 함께 개발했습니다. 어느 날 주란이 이래에게 손짓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 반죽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응. 주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완전 다르네요. 그렇게 만든 수제빵과 케이크는 카페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맛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카페 운영이 안정되면서 이래는 다른 일들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고아원에 후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성고아원입니다. 전화를 받은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 후원을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의 후원을 원하시나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끔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래가 처음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언니, 여기 카페 운영하세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어. 언젠가 너희들도 놀러와. 정말요? 우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이래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TV를 보며 가족을 꿈꾸던 그 작은 소녀. 언니는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어요? 또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고아원에서 살았어.
그런데 정말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지. 저희도 그런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서로가 가족이잖아.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면 돼. 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저녁이 되면 이래와 주라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래야. 주란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엄마. 고마. 뭐가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이래는 주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모아두시다니. 주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태, 좋은 사람. 네, 정말 좋은 아빠셨어요. 그리고 엄마도요.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래, 좋은 딸. 주란의 말에 이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혹시 김이래님 맞나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미영이에요. 어렸을 때 같은 고아원에 있었던. 이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이? 정말 미영이야? 이래야. 미영이가 이래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영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카페도 운영하고.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때 입양되고 나서 어떻게 지냈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그런데 이래야, 너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 예전에는 그냥 밝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뭔가 깊이가 있어 보여. 많은 일이 있었거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이래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입양, 행복한 시간, 사춘기의 갈등, 가족의 시련,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선물에 대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구나.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 모든 경험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해준 것 같아. 그날 저녁, 미영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카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래 이모야 인사드려. 미영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너희들. 정말 예쁘구나 이래가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주란이도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 미영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영이에요.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하세요. 주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구나. 이래가 정말 잘 돌보고 있네. 미영이 이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이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야 정말 알았어요. 아빠의 마음을요.
이래야 아빠가 너를 위해 저축하고 있단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저를 위해서였구나요. 사진 속 성태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사랑한다네 딸이라니 아빠도 참. 이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와 함께 잘 살아갈게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이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카페 아래쪽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빠. 며칠 후, 이래는 고아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원장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금이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 또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매년 5명씩 1인당 대학 4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일부 지원하고요.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싶어요. 저도 이곳 출신이니까 후배들을 도와야죠. 그해 말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있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선발되었고 일회는 직접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보답이야. 저도 나중에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야. 에필로그입니다. 2년 후에 어느 봄날 카페 앞 작은 정원에서 이래와 주란이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주란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간단한 말들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꽃 예뻐. 주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예뻐요.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는 물론이고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래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단골 손님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해요. 내일 또 뵐게요. 이래가 밝게 답했습니다. 장학금 사업도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처음 1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매년 5명씩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이 대학을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언니, 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아이가 카페로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구나. 네. 저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후원하려고 해요. 이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닫고 이래는 주랑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싸,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엄마.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래는 벽에 걸린 성태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저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주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태, 고마워. 엄마, 이래, 도,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래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였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구나. 어둠이 깔린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별이 아빠일까요? 이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거야. 주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일상들을. 김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가 사랑을 주는 어른이 되었고 버림받았던 상처가 다른 이를 품는 넉넉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랑한다 내 딸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전해진 그 사랑이 이제는 이래를 통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아래쪽에서는 아직도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이들. 모두 이래가 만든 작은 공간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래는 마지막으로 성태의 사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계좌 비밀번호 사랑한다 내 딸.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사랑 계속 나누면서 살게요. 사진 속의 성태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